저도 사실 뭐 부담이 되는 것도 있었고, 그리고 아이가 아직 너무 어린데 영어 유치원을 굳이 보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남편분의 의견은 차라리 그 돈으로 내가 1, 2년 미국에 가겠다 하셨는데, 사실 정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치고 미국에 가서 사는 사람 못 봤거든요. 정말 그 부모가 무슨 죄가 있어가지고 내가 돈 벌어서 아이들 학원도 보내, 물려주기까지 해야 돼. 또 나의 노후는 내가 책임져야 되고 참 힘듭니다. 안녕하세요. 고상한 언니 송유진입니다. 오늘은 지금 이제 12월이잖아요. 내년에 유치원생을 둔 부모님들이 일반 유치원을 보낼 것이냐, 영어 유치원을 보낼 것이냐 굉장히 고민이 많은 시기거든요. 저도 사실 강남에서 교육을 하고 있는 엄마로서 일반 유치원도 보내봤고 영어 유치원도 보내본 입장으로서 한번 그런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번에 첫 번째 사연을 한번 읽어볼게요. 제목은요, 맞벌이 실수령 1000 영어 유치원. 맞벌이고 아파트 대출 한 달에 약 250. 둘 다 사치는 아예 안 해. 그리고 다행인지 불행인지 아파트 값이 좀 올라서 순 자산이 10억이 조금 넘어. 아이는 하나 있고 내년에 유치원 들어가는데 배우자는 너무나 강력하게 영어 유치원에 보내고 싶어 해. 자기가 좀 더 아끼겠대. 영유는 우리 형편의 사치 같긴 한데 형, 누나, 언니, 오빠들 어찌 생각해? 영유는 달에 대략 250 예상. 영어 유치원이 한 월에 200에서 300까지도 가는 영어 유치원들이 있거든요. 되게 다양한데 맞벌이의 실수령이 1000이다. 아이가 하나 정도 있으면 저는 이거는 영어 유치원을 보내는 거 찬성. 저는 이제 아이가 둘이거든요. 8살, 6살인데 첫째는 일반 유치원 1년 그리고 영어 유치원 2년을 보냈고요. 둘째는 지금 영어 유치원 이제 3년 차 들어가요. 근데 제가 정말 시간을 돌릴 수 있다면 첫째를 5살 때부터 영어 유치원을 보낼 걸,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저도 사실 뭐 부담이 되는 것도 있었고, 그리고 아이가 아직 너무 어린데 영어 유치원을 굳이 보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5세 때 1년이 엄청난 그 잠재력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7세 졸업할 때 7세 2년 차냐 7세 3년 차냐가 차이가 굉장히 크더라고요. 그게 단순히 5세 때 1년을 더 보냈냐의 그 정도의 차이가 아니라 정말 어른으로 치면 한 3년 정도의 차이가 나는 걸 보고 차라리 그냥 5세 때부터 보냈으면, 이런 후회를 조금 했었거든요. 5세 12월이 되면 내가 이걸 괜히 보냈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은 이제 5세 때는 아무래도 어리다 보니까 아웃풋이라고 할 게 별로 없거든요. 와, 내가 여기다가 지금 거의 3천만 원을 쏟아 부은 거야? 하는 정도의 애들이 아웃풋이 나오거든요. 그거는 정말 다지기 단계고 6세부터 7세가 진짜예요. 근데 그 앞에를 해놨냐 안 했냐에 따라서 굉장히 결과물이 다르기 때문에 저는 일단 영어 유치원은 굉장히 찬성하는 입장이고, 전 사실 교육자는 아니기 때문에 뭐 교육적으로 어떻다? 뭐 이런 거에 대한 건 아니에요. 그냥 영어 유치원을 보내보고 일반 유치원을 보내본 경험자로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 정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순 자산이 지금 10억이 조금 넘고 월 실수령 1000이면 애기 하나면 영어 유치원 보내도 돼요. 왜냐면 영어 유치원이 단순히 사치라고 저도 했었거든요. 근데 보내보니까 사람들이 바보가 아니구나. 이 영어 유치원을 왜 이 돈 주고 보내는지, 특히 강남에 왜 일반 유치원이 없고 영어 유치원만 있는지 제가 정말 보내고서는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영어 유치원에 대한 이제 비판적인 시각도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많죠. 왜냐면 저도 영어 유치원을 굉장히 반대하는 입장이었거든요. 엄마의 사치 같은 느낌이었어요. 영어 유치원을 보내기 전에는.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영어 유치원을 보낼 거면 좀 영어를 진짜 시킬 생각으로 빡센 대로 보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 애매하게 보내면 이도저도 안 되긴 해요. 보낼 때는 괜찮은데 이게 약간 3년이 지나고 결과물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이왕 영어 시키려고 마음 먹은 거 그냥 학습식으로 보내는 게 맞고, 그 외의 시간, 주말이든 방과 후에 많이 놀리면은 애들은 충분히 괜찮거든요. 이왕 보낼 거면 학습식을 보내라. 저는 놀이식 영어 유치원 보내서 잘 보냈다 하는 분들은 못 봤습니다. 국제학교를 갈 게 아니라면 학습식 영유를 보내고 3학년 때까지 그게 이제 연결될 수 있는 교육을 시켜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영어 유치원 관련 부부 갈등, 굉장히 긴 사연이에요. 제가 이거를 약간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자면, 두 분이 둘 다 좋은 대학 나오고 소득의 여유도 있대요. 근데 남편분은 영유를 2명을 보내면 500이 깨진다. 이거를 차라리 미국 주식으로 매수를 해서 애들한테 주는 게 좋지 않냐. 그리고 이 돈이면 차라리 미국에 1, 2년 가서 살겠다, 나 같으면. 이런 입장이고, 아내분은 아니 우리가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너도 영어 못하잖아 막 이러면서 우리 애들은 영어 잘하게 하고 싶어,
이런 입장이에요. 애들이 초등학교 가서 영어 유치원을 요즘 다 가기 때문에 영어 유치원을 안 보내면 좀 소외가 된다. 이런 아내분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걸로 사실 굉장히 부부싸움 하는 부부들이 많아요. 저 주변에도 그렇고 보통 남자분들이 약간 반대하는 경향이 좀 있고 엄마들은 보내고 싶다 하는 게 있어서 또 엄마들이 약간 사치처럼 보여지긴 하는데 그만큼 엄마들이 사실 듣는 게 정보가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있는 것 같고 눈에 보이는 것도 엄마들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남편분의 의견은 차라리 그 돈으로 내가 1, 2년 미국에 가겠다 하셨는데 사실 정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치고 미국에 가서 사는 사람 못 봤거든요. 왜냐면 미국에 1, 2년 간다고 생각하면 일단 내 생업을 포기하거나 아니면 기러기 아빠로 살거나 어쨌든 가족도 떨어져서 살아야 되고 아이들도 환경이 바뀌는 것까지는 뭐 괜찮지만 뭔가 되게 우리 가족에 큰 변화가 있어야만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미국에 가서 1, 2년 하면 회화 물론 잘할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살 거라면 결국에 우리는 수능을 봐야 되고 문법을 알아야 되고 테스트를 봐야 되는데 미국의 그런 스피킹이 강한 영어라는 건 또 달라요. 제가 사실 저희 애가 이제 8세인데도 애들 하는 거 보면은 문법 수준이 우리 수능 때보다 더 난이도가 높다 싶을 정도로 잘하거든요. 이 정도예요. 우리나라 영어 유치원의 수준이 절대 낮지 않습니다. 이거는 제가 학군지에 있어서 조금 더 교육을 빡세게 시키는 동네다 보니까 그런 것도 있긴 할 텐데 영어 유치원을 단순히 놀이학교 같은 영어 학원 말고 학습식을 보내서 정말 제대로 얘를 시킬 거다 하면 생각보다 엄청난 결과물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주변에 영어 유치원을 보낸 사람 치고 후회하는 사람은 못 받고 후회하는 사람들은 더 빨리 보낼 걸. 이런 후회를 많이 하더라고요. 막상 보낸 사람들 중에 후회하는 사람은 별로 없고 영어 유치원에 대해서 부정적인 사람들은 안 보냈던 사람들 그런 썰이 있어요. 영어 유치원 금지법 같은 것들도 좀 굉장히 화두가 되고 있잖아요. 그쵸. 근데 아마 그분 자식들도 다 영어 유치원을 보낼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막 강남에 뭐 집 사지 말라 해도 막 다 자기들은 집 4채씩 있고 막 이러잖아요. 똑같다고 봅니다. 한국에서 영어 공부를 하는 게 네. 어떻게 보면 학대의 영역이 될 수도 있다라는 시각도 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저도 딱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니, 애들을 말도 못하는 애들을 영어만 시키라고 보내면 너무한 거 아니야? 막 이래서 제가 5세 때 첫째를 일반 유치원을 보냈거든요. 근데 일반 유치원도 애들한테는 낯선 거 똑같고 오히려 이거에 대한 반감이 없는 아무것도 모르는 나이에 거기에 넣어놓으면 애들은 2-3달이면 적응해요. 물론 처음에 다 힘들어 하는데 그거는 정말 애들은 그냥 생각보다 적응력이 굉장히 빠르거든요. 오히려 어른들이 그런 거에 대해서 더 어려워하지 애들은 그냥 풀어놓으면 노는 것처럼 유치원도 똑같긴 하더라고요. 이번에는 3번째 사연을 한번 읽어볼게요. 제목은 초딩 자녀 사교육 계속하는 게 맞나? 라는 제목이고 내용은 저는 애가 초4 하나입니다. 월 사교육비 200에서 220만 원, 간식비 30 정도, 총 230에서 250 정도를 씁니다. 초교라 돈 쓴 만큼 지금은 잘하고 있죠. 학교에서도 회장하고 있고 선생님들도 아주 잘하고 있다고 우수하다고는 말씀해주세요. 근데 애가 진짜 잘하는지는 1차는 중학생이고 2차는 고교 1학년 되어봐야 알겠죠. 지금은 지역 내 유명 중학교 목표로 하고 있고 외부 활동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목표로 하는 중학교가 지역 명문고 및 특목고를 많이 보내는 곳이긴 합니다. 저는 아무리 봐도 서로 개고생이라 학원 줄이고 월 100씩 S&P 모아서 주자는 생각인데 와이프는 목돈도 좋지만 공부 따라올 때 집중 투자해서 돈보다 공부에 투자하는 게 낫지 않겠냐 합니다. 아이에게 돈 물려줘봐야 얼마나 줄 수 있냐 해봐야 1억 내외일 텐데 아이 인생 걸린 거 10년만 지금처럼 해주자라는 생각이고 현재까지는 와이프 말대로 해주고 있는데 부담되는 건 있습니다. 일반 월급쟁이라 회사 생활도 몇 년 안 남은 듯 하고요. 다행히 은행빚은 없습니다. 진짜 아이 문제는 답이 안 보이네요. 사교육 다 시켜주고 돈까지 다 물려주면 최고지만 저는 서민이라 나중에 우리 부부 아이에게 짐되지 않으려고 노력 중이고요. 다른 초교 학부모님들은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정말 그 부모가 무슨 죄가 있어가지고 내가 돈 벌어서 아이들 학원도 보내 물려주기까지 해야 돼. 또 나의 노후는 내가 책임져야 되고 참 힘듭니다. 이래서 이제 약간 아이를 낳는 걸 어려워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여기서 공감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물려줘봐야 1억이잖아요. 근데 1억 가지고 요즘에 진짜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 하는 이 사교육이 단순히 그냥 성적을 높이는 거라고만 생각하진 않아요. 그냥 가서 학원에 많이 다니면 그만큼 약간 정제가 되는 느낌은 있거든요. 너무 애가 엇나가지 않게끔 뭔가 교육을 자꾸 받고 이렇다 보면 좀 애가 정제되는 느낌이 있어요. 어린
어린애들을 공부시키는 거를 학대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이런 말에 이제 반대를 하겠지만, 아이들이 영어 유치원을 오래 다녔잖아요. 어렸을 때 공부하는 습관, 엉덩이가 좀 무겁다 보니까 학교 가서도 굉장히 적응을 잘해요. 왜냐면 학교 가면 하루 종일 앉아 있어야 되는데 일반 유치원 다녔던 친구들이 되게 힘들어해요. 근데 영어 유치원 다녔던 애들은 학교 가잖아요. 너무 재밌는 거예요. 한국말 쓰지, 뭐 노는 거밖에 안 하지, 이러니까 학교를 너무 좋아하고, 그래서 저희끼리는 영유 다녔던 애들이 학교에 적응을 잘한다,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근데 이 사연에 대해서 다시 얘기를 하자면, 이 학생은 이미 사교육을 많이 한 초등학교 4학년이거든요. 이미 돈을 많이 쏟아 부으신 것 같아요. 근데 초등학교 4학년이면 이제 시작인데 이거를 이제 와서 멈추는 거는 저는 반대. 그러면 그 전에 했던 것들까지 약간 리셋이 되는 느낌이 있어가지고, 그리고 아이가 학생 회장이고 유명 중학교를 목표로 하고 있고 하다 보니까 되게 이제 좀 애가 잘하는 것 같아요. 공부에 뭔가 싹이 보인다 하는 애들한테는 이렇게 부모가 지원을 좀 해주면 더 애들이 잘 될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저는 이제 애가 꿈이 정확히 있어요. 만약에 초등학교 4학년인데 너무나 명확한 꿈이 있으면 괜찮은데, 그게 아니라 아무것도 하고 싶은 것도 없고 그냥 난 놀고만 싶고, 그러면 일단은 공부를 시켜줘야 얘가 나중에 선택할 수 있는 게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때 가서는 선택의 문제인 것 같고, 그냥 애들이 놀고 싶으니까 놀린다는 거는 나중에 애들한테 선택권을 빼앗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사실 영어 유치원 같은 경우에도 제가 보내고 싶은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영어를 잘하잖아요? 선택할 수 있는 직업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해외에 갈 수도 있고 우리나라에서 영어로 하는 비즈니스를 할 수도 있고, 근데 영어를 못한다 했을 때는 선택의 폭이 되게 좁아져요. 그래서 저는 사실 다른 사교육에는 별로 신경을 안 쓰는데 영어는 무조건 잘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승무원을 했었고 지금 비즈니스를 하면서 영어가 필요한 순간들도 있거든요. 근데 영어를 못하게 되면 옆에 통역사 할 수 있죠. 근데 이게 내가 선택을 함에 있어서 영어가 나 영어 잘 못하는데 이게 걸림돌이 되면 안 되니까 애가 선택을 할 수 있게끔은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학원비 사교육 비용을 진짜 때려 부었는데 아웃풋이 안 나오는 부모들한테 해주고 싶은 얘기 있으실까요? 아웃풋이 안 나오는 거 분명히 있어요. 근데 저도 사교육을 진짜 싫어했어요. 근데 저희 엄마가 사교육을 정말 많이 시켰었는데 그냥 그게 내 안에 다 쌓여 있는 것 같긴 해요. 내가 지금 당장 10점 올리고 이런 거보다 학원 가면 아무래도 뭔가 많이 배우잖아요. 그냥 그게 상식으로 나한테 남을 수도 있고, 어쨌든 나한테 뭔가 앉아서 공부하는 습관이 될 수도 있고, 엉덩이가 무게감이 있게 앉아있을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기는 걸 수도 있고, 근데 너무 엄마가 자꾸 내가 돈을 얼마를 들였는데 이 생각을 하면 거기서 사실 문제가 생긴다고 생각하거든요. 사교육 자체라기보다 내가 너 지금 이거 학원비가 얼만데 너 지금 이거 이렇게 하고 있어? 아니면 숙제를 왜 안 해? 이런 생각이 들면 그때부터 망가지는 것 같아요. 애들은 나 학원 가기 싫은데 엄마가 가라고 해놓고서는, 그러면서 이제 엄마랑 사이 틀어지고 하기 싫어지고 스트레스가 오고, 근데 엄마가 집에서 조금 더 격려를 해준다면 그런 마음을 좀 집에서는 응원해주고 격려를 해주면서 사교육을 하면 괜찮을 것 같은데, 돈을 냈잖아요. 그거는 그냥 잊어요. 얘가 그냥 어느 정도 잘 배우면서 행복하게 할 수 있을 정도로만 얘한테 푸시를 하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애들은 노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전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너무 이제 내가 낸 돈을 생각해서 그 아웃풋을 자꾸 내려고 하면 서로가 힘들어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실 공부가 하고 싶은 애들은 많이 없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기본은 저는 갖춰놔야 나중에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줄 수 있다. 내 아이를 의사를 시킬 거야. 아이의 꿈을 대신 정해놓는 거.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는 저는 좀 위험한 것 같아요. 물론 의사 집안에서 의사 시키고 싶고 이런 거는 뭐 알겠는데, 보통 아이들이 꿈을 부모가 정해주는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근데 그거는 되게 어렸을 때부터 너 공부 잘해서 의사 해야 돼, 이런 꿈을 정하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물론 사교육 뭐 다 서포트를 해주는 개념인 거죠. 근데 선택은 아이가 할 수 있게끔 나는 얘가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준다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이 영상을 만든 건 영어 유치원과 일반 유치원을 고민하시는 분들한테 경험자로서 조언을 주고 싶었는데, 영어 유치원을 별로다 하는 사람들은 영어 유치원을 안 보낸 사람들이다라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사실 저는 영어 유치원을 보낸 입장에서는 굉장히 만족을 하거든요. 그치만 영어 유치원을 보낼 거면 무조건 학습식을 보내라, 놀이식을 보낼 거면 영어는 어느 정도는 포기하고 보내라 라는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